논문 이름 베이모스 플래시 센트릭 트레이닝 엑셀러레이터 for extreme scale DNN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은 그 큰 모델 사이즈를 갖고 있는 DNN을 위한 이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논문입니다. 패스트 21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알다시피 DNN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모델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DNN 정확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NN 모델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N 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NN 학습은 아래와 같이 세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포월드 패스. 포월드 패스는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행렬 연산으로 아웃풋을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W2부터 W5, W2, W3 웨이트, 이 웨이트 3에서 웨이트 5로 가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 액티베이션과 이 웨이트를 곱해서 새로운 이제 액티베이션이 만들어지고, 이 액티베이션 2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액티베이션 3가 이 레이어 인풋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액티베이션 5가 나오게 되는 형태로 폴드 패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마지막 레이어까지 반복되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그라운드 트루인 정답과 비교를 하여서 에러를 계산을 하고, 이 에러가 라스트 레이어에 인풋이 되어 들어가면서 백월드 패스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액티베이션과 그라디언트와 에러로 이제 그라디언트를 구하게 되고, 이 그라디언트를 백월드로 전파하면서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한 부분은 메모리입니다. 모델이 이제 GPU보다 큰 사이즈의 모델을 학습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의 GPU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이제 큰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GPU의 메모리에 모델을 나누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메모리 캐패시티 월이라고 해놓은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의 용량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DNN 연산은 대부분 행렬 곱이고 연산 양에 비해서 적은 메모리의 양이 적분이 요구됩니다. 이런 이제 연산 양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모델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연산 양이 커지는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메모리 접근이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모리 밴드위스가 언더 유틸라이즈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캐패시티와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의 언더 유틸라이즈 두 가지 문제를 메인 해결해야 될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GPT-3 같은 경우에 700GB 파라미터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40GB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A100 GPU가 18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밴드위스는 50GB/s 정도인데, 이 GPU의 메모리의 밴드위스를 총 합하면 28TB/s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는 GPU의 메모리 캐패시티가 늘어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캐패시티를 늘리기 위해서 GPU 카드를 늘릴 경우에는 이 메모리 밴드위스가 이제 풀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 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에 두 가지 문제를 이 논문 베이모스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모델이 커서 한 GPU의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모델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이제 로드 밸런싱을 잘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로드 밸런싱을 잘 되도록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이제 이 모델을 나누는 방식은 이 로드 밸런싱의 문제가 주요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모스는 한 노드에서 전체 모델을 갖고 전체 모델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데이터 패러렐한 방식을 사용을 하여서 모델을 나누는 문제를 없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메모리 용량과 이제 메모리 밴드위스 문제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높은 메모리 용량을 갖고 저렴한 비용의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을 제안을 하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베이모스의 시스템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 베이모스는 전체 모델을 한 노드에 유지하여서 데이터 패러렐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크게 이제 계산을 담당하는 액티베이션 노드와 웨이트의 업데이트를 관리하는 웨이트 노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노드의 공통 유수인 컴퓨터 코어 그리고 텐서 버퍼, 랜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코어는 코어의 계산을 담당하고 이제 저희가 한 레이어의 액티베이션과 웨이트를 계산을 했을 때 그 계산을 담당하는 게 이제 컴퓨터 코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DRAM으로 사용이 되는 텐서 버퍼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낸드의 데이터 트랜스퍼를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텐서 버퍼는 DRAM으로 낸드에 저장할 데이터를 프리패칭하거나 오프로딩하는 역할을 하고 낸드는 이제 GPU의 메모리 대신 사용이 되는 개념으로 GPU의 메모리와 같이 텐서를 저장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 컴퓨터 액티베이션 노드와 웨이트 노드가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딥러닝의 각 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딥러닝 트레이닝은 포워드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의 반복적인 형태로 진행이 되고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웨이트 노드에서 일단 각 레이어마다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로 웨이트 노드에서 낸드로 웨이트를 읽어서 텐서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한 레이어 연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 웨이트 텐서를 액티베이션 노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액티베이션 노드로 브로드캐스트하는 과정을 하고 이 액티베이션 노드에 텐서 버퍼에 웨이트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웨이트 텐서를 이 컴퓨터 코어에 있는 온칩 SRAM에 로드를 하고 이제 액티베이션 노드에서 컴퓨테이션을 한 후 액티베이션 노드에서 컴퓨테이션이 종료가 되면 이 해당 데이터를 텐서 버퍼에 저장을 하고 이 텐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나중에 이제 프로파게이션 중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백워드 프로파게이션 때 사용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액티베이션 노드에는 이 낸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은 각 레이어마다 액티베이션 노드에서 컴퓨테이션 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은 아래 앞서 말씀드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과 1, 2단계는 동일하고 이 3단계부터는 액티베이션 노드에서 아까 포워드 때 낸드에 저장한 데이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고 이 액티베이션 텐스라고 이제 이거를 말을 하는데 이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이 컴퓨터 코어에 있는 SRAM에 올리게 되고 이제 컴퓨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결과 값이 나오면 이제 그걸 다시 텐서 버퍼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레이어의 계산이 끝나면 한 이터레이션당 에러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이 앞 밑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레이어의 계산이 끝나면 마지막 웨이트 그레디언트 텐서를 이 액티베이션 노드에서 웨이트 노드로 옮겨주게 되고 이 웨이트 노드가 이 웨이트들의 업데이트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엑셀러레이터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두 번째로는 GPU 메모리 대신 낸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걸 이제 논문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시스템, 줄여서 FMS라고 칭하고 이건 이제 비히모스의 스토리지로 사용이 되고
DNN 학습에서 필요한 밴드위스와 이제 엔듀런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목표는 50GB의 리드 라이트 밴드위스와 5년의 엔듀런스를 목표로 하고 설계가 되었고, FMS는 첫 번째로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라이트 패스를 오토마이즈 해가지고 오토마이즈를 해서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분리하고 FTL을 관수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리텐션 타임을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GC를 없애 워프를 거의 1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SSD를 그냥 이제 FMS 대신 SSD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SSD의 펌웨어가 병목이 된다는 점을 주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에서 어느 정도 오토마이즈 할 수 있다면 이게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고요. 하지만 복잡한 FTL이 특히 이제 라이트 패스 같은 경우에 오토마이제이션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은 뭐 가베이지 컬렉션이나 웨어 레벨링 그리고 퍼시스턴시를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줘야 했기 때문에 레드패스가 지금까지는 오토마이즈가 잘 안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로드의 데이터 접근 패턴을 실행 전에 사실 다른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알기 어렵지만 DNN 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접근 패턴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액티베이션 노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되는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와 액티베이션 데이터인데 트레이닝 데이터는 트레이닝 간 변화가 없고 리드만 하고 액티베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코어에 의해서 뭐 랜드에 적히고 백워드 때 다시 사용되는 형태로 이제 템포럴리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템포럴리한 이런 데이터 접근 패턴을 갖는 식으로 이제 접근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누었고요. 이 웨이트 노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제 모델 웨이트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접근이 되지 않고 그리고 중간 이제 모델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의 특성별 다른 접근을 패턴을 갖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메모리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FTL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 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멀티스트림 SSD에 다른 공간을 분리해서 멀티스트림 SSD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데이터 빈도에 따라 스트림을 나누어서 GC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뭐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웨이트 노드와 액티베이션 노드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접근 패턴에 따라서 다른 곳에 저장을 하였고요. 특히 이제 학습 이터레이션 중간에 나오는 액티베이션 데이터를 위해서 볼러타일 스트림을 다루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계를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베이지 컬렉션과 웨어 레벨링의 주요 FTL의 역할인데요. 이 DNN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를 FMS에 쓰는 것이 시퀀셜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시와 웨어링이 거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FTL의 주시를 없애고 이 웨어 레벨링 블록 얼러케이터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간소화해서 이제 FTL을 간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로지컬 블록과 피지컬 블록을 하나씩 두고 이제 라운드 로빈 하나씩으로 할당을 해서 시퀀셜 라이트하고 시퀀셜 리드가 대부분의 워크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SSD 같은 경우에는 리드 오퍼레이션이 이제
특별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오토메이션을 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라이트를 간소화하여서 하드웨어 오토마이제이션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뭐 GC, 로열 레벨링 같은 문제를 간소화하여서 이제 리드에 비해서 특별히 오퍼레이션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텐서 버퍼에서 SRAM 버퍼로 이동하는 부분과 SRAM에서 낸드로 데이터를 프로그램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오토메이션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논문에서 자세한 언급은 없었고 그냥 그 정도로 간단하게 어디 부분 두 가지 정도에 맞춰서 오토메이션을 하였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액티베이션 중간중간에 이제 템포럴하게 생기는 데이터를 SSD에 많이 저장을 하게 된다면 이 SSD에 엔듀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였는데요. SSD의 엔듀런스는 낸더블럭의 이제 프로그램 이레이즈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데 트레이닝을 위한 이 데이터를 이제 V스트림에 저장을 할 경우 빈번한 P 연산을 발생을 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고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베이머스에서는 이 P 사이클을 높여서 SSD 엔듀런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건 이제 리텐션 타임을 줄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학습 중간에 나온 텐서 같은 경우에는 평균 라이프 타임이 41초 정도임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최대 1분도 안 된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존의 SS 리텐션 타임이 1년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3일로 줄이면 P 사이클이 40배 정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제 늘려서 P 사이클을 늘려서 SSD 엔듀런스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셜 라이트, 시퀀셜 리드가 많고 주시가 없기 때문에 버퍼를 거의 1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 그림이 데이모스에서 GPT-3를 학습시킬 때 이터레이션 동안 리드하고 라이트가 시퀀셜인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때문에 GC가 필요 없고 버퍼가 거의 1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은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액티베이션 노드나 웨이트 노드의 그 CPU 컴퓨터 코어를 위해서 이제 NPU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FMS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SSD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는 이제 뭐 버트와 T5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고 모델 사이즈를 변경을 하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트레이닝 스루풋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베이머스에서 이제 FMS를 사용했을 경우와 기존 SSD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교하는 실험이고 베이머스 같은 경우에 2TB FMS를 갖고 있는 경우와 SSD는 레이드 제로로 4개를 사용한 경우의 비교 실험입니다. 첫 번째로 이 아이들은 메모리 시스템 오버헤드가 전혀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베이머스가 거의 아이들 케이스에 유사하게 성능이 나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컨벤셔널 SSD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낮은 스루풋, 트레이닝 스루풋을 보이고 그 주요 원인은 이제 펌웨어 바틀렉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베이머스는 큰 모델을 데이터 패럴 방식으로 한 노드에서 학습을 할 수 있고 DNA 트레이닝의 메모리 문제를 분석을 하여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플래시 기반 DNA 트레이닝 엑셀러레이터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